자, 반갑습니다. 수열 단원의 대단원 학습평가 문제 1번부터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 관한 문제입니다. 등차 수열에서 다섯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차가 6, 그리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의 합이 11일 때 10번째 항을 구하여라 라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등차 수열에 관한 웬만한 문제는 일반 항만 구하면은 거의 다 쉽게 풀립니다. 수업 시간에 여러 차례 강조를 했고, 그 다음에 일반항이라는 것은 또 이 두 가지만 알면은 바로 손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항과 공차 두 개만 알면은 일반항은 첫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d 하면 되죠. 이때 a와 d 자리에 내가 구한 값들을 대입을 하면 되는 거고 n은 그대로 두는 거죠. 자, 이 일반항만 구할 수 있으면 10번째 항은 물론 뭐 100번째 항, 2000번째 항 다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항만 구하면 되는 문제이고, 그러기 위해서 첫째 항, 공차 이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두 가지 값을 알기 위해서는 이 a와 d에 관한 관계식이 정확히 두 개가 필요하죠. 근데 이제 여기 다행히 마침 식이 두 개가 나와 있으니까 이 두 식을 뭐만 하면 a와 d에 관해서 정리를 해서 이 두 식을 식 두 개죠. 그러면은 열림만 하면은 바로 그냥 a와 d 값을 얻을 수 있고,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던지 아니면 바로 10번째 항을 구하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풀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식, 2번식 모두 a와 d에 관해서 표현을 해주면, 자, 1번식 같은 경우에 a5는 다섯 번째 항은 a 플러스 4d로 나타낼 수가 있고, 다음 마이너스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로 나타낼 수가 있죠. 그래서 두 개를 뺐더니 다행히 a 값이 그냥 아예 소거가 되네요. 없어지면 2d는 6이 되어서 연립을 할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그냥 d값이 바로 나와 버립니다. 자, d값이 나와 버리니까 나머지 한 식에 대입만 하면은 a와 d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자, 2번 식은 a2 플러스 a3가 11이라고 했는데 a2는 a 플러스 d, a3는 a 플러스 2d니까 자, 2a 플러스 3d가 11.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d 자리에 방금 우리가 구했던 d 값을 대입만 해주면 2a 플러스 9는 11이 되어서 a 값은 간단하게 1이 나오죠. 자, 그렇게 해서 이 a와 d의 값을 구했으니까, 이까지 구했으니까 바로 일반항을 구하든지 아니면 10번째 항을 바로 구하면 되겠습니다. 10번째 항을 바로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다가 공차를 9번 더하면 되죠. 그래서 첫째 항이 1 플러스 9 곱하기 공차가 3이니까 간단하게 답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쉬운 문제였고, 자, 2번 문제입니다. 다섯 개의 수 2, x, 8, y, 14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y-x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자, 숫자가 5개가 나와 있지만 일단은 이 3개에 좀 주목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세 수도 등차 수열이죠. 자, 3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어떤 3개의 숫자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때 이 가운데 있는 항을 양옆에 있는 두 숫자에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즉 등차 수열의 중항, 가운데 항이라는 뜻이죠. 등차 중항이라고 하고, 이제 이 경우에는 뭐 필요 없이 공차라든가 또는 이 앞에 첫째 항이 있었다, 별도로 첫째 항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첫째 항의 값을 몰라도 b를 a와 c만으로 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관계식이 뭐다? b는 a와 c의 평균이다. 그래서 이렇게 수열이 길어도 그 일부분만 3개 값에 대해서만 이 3개가 등차 수열이라는 것만 알면은 첫째 항이라든가 또는 공차라든가 이런 걸 몰라도 가운데 항을 구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다. 이것이 등차 중항의 역할이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뭐 첫째 항은 나와 있긴 하지만 어쨌든 공차라든가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데 가운데 항을 구하라고 하니까 정확히 등차 중항을 이용하는 문제죠. x는 2와 8의 등차 중항이므로 이제 관계식을 이용을 하면 x는 2와 8의 평균이 되겠다. 두 개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되겠다. 그래서 5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5를 집어넣으면 공차가 3이라는 걸 한눈에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러면 y는 공차가 3이니까 y는 그냥 8에서 3을 더한 값이면 됩니다. 그래서 y 값도 쉽게 구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 부분에서 y가 8과 10 사이 등차 중앙이다 이렇게 놓고 풀어도 y 값은 똑같이 11이 나옵니다. 자, 어쨌든 x와 y 값을 구했으니까 y-x는 11-5 해서 간단하게 6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등비수열 AN, BN에 대해서 A3, B3의 곱이 8, 그리고 5번째 항끼리 곱한 것이 16일 때 9번째 항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당연히 등비수열의 일반항 먼저 복습을 해야겠죠. 그래서 등비수열 같은 경우는 일정한 수를 계속 곱해나가는 그러한 수열을 의미하고, 그 이제 일정하게 계속 곱하는 수를 공비라고 하고 보통은 알파벳 R로 나타낼 때, 이제 n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게 등비수열의 일반항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일반항을 좀 표시를 해놓고 이 식들을 모두 첫째 항과 공비에 대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N은 등비수열인데 첫째 항을 A라고 하고 공비를 R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AN의 일반항은 A 곱하기 R의 n-1제곱이 되겠죠. 네, BN도 등비수열이에요. 그러나 그리고 BN도 등비수열이니까 어떤 첫째 항과 공비를 알면은 일반항의 식을 적을 수 있겠죠. 수열 이름이 BN이니까 첫째 항을 편의상 그냥 B로 하겠습니다. 자, 공비는 그냥 R로 두면 안 되겠죠. 그게 중요하죠. 왜냐면 이걸 R이라고 두면은 첫 번째 수열이나 두 번째 수열이나 똑같은 공비를 가진다는 뜻이 되는데, 문제 어딜 읽어봐도 두 등비 수열이 공비가 똑같다라는 말이 없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은 두 번째는 공비를 위에 썼던 R을 쓰면 안 되고 다른 문자를 써야 되는데 뭐 그냥 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B 곱하기 S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일반항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한 상태에서 문제 풀이를 계획을 조금 세우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문제에 나와 있는 게 A3, B3 그리고 A5, B5 요 값이 나와 있어요. 이게 주어진 것. 근데 이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A9 곱하기 B9 요게 이제 구하는 겁니다. 어떻게 여기서부터 이걸 구할 것이냐 계획을 좀 짜보면, 일단 A3, B3는 A 곱하기 R의 제곱 곱하기 BS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죠. A, B끼리 좀 묶어보면은 AB 곱하기 R 제곱 S 제곱 이렇게 됩니다. 선생님도 이까지 풀 때는 이 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냥 정리를 해보는 거고, 그 다음에 A, O, B, 요거 먼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참, 항상 문제에서 구하는 거 먼저 정리를 해야죠. 자, A9 곱하기 B9 역시 A 곱하기 R의 8제곱 8승 곱하기 BS의 8승. 따라서 AB를 앞으로 몰아주면은 R의 8승 곱하기 S의 8승 된단 말이야. 이제 이 두 개가 좀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뭔가 이 AB 똑같이 이렇게 모양을 맞춰줘야 될 것만 같고, 문제는 여기인데 딱 봐도 8승은 저기 제곱에 총 4제곱이죠. 그래서 왠지 그게 쓰일 것 같아서 모양을 최대한 관계가 있도록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R제곱, S제곱은 이대로 내버려둬도 되는데 그냥 RS의 전체 제곱으로 바꿔줄게요. 그럼 얘가 왠지 쓰일 것 같아. 여기도 RS의 전체 8제곱으로 좀 바꿔주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 비슷한 모양대로 이 비슷한 모양으로 얘도 꽂혀주면 되는 거죠. 뭐 요거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영상 멈추고 해보세요. 자, 이렇게 되겠지.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두 개의 값을 알고 있으니까 이제 얘를 구해라. 이게 이 문제의 요약하면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가 8, 얘가 16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거를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은 앞에 거 다 이제 무시해버리고 여기만 보세요. AB를 하나의 문자로 보고 RS를 하나의 문자로 보세요. 그럼 AB와 RS에 대한 식이 하나, 둘 나와 있으니까 연립하면 여기서
AB 그리고 RS 값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걔를 어떻게 하면 되겠다? 대입만 하면 되겠죠. 자, 심지어는 AB와 RS 중에 뭘 먼저 구할 수 있을지도 한눈에 보여요. 연립이라는 것은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걸 의미하는데 수업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연립을 할 때는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두 식을 연립할 때는 마구잡이로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는 게 아니라 최대한 문자를 없애는 방향으로 연립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두 식을 어떻게 해야 AB나 RS 중에 하나를 없앨 수 있을까요? 나눠야 AB를 없앨 수 있겠지. 그래서 AB를 없애면 우리 RS만 남게 되니까 RS의 값을 먼저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구하고 걔를 갖다가 이 식에 대입을 하면은 AB 값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차곡차곡 맨 마지막에 우리가 구하는 데다가 대입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순서로 풀이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1단계 기억과 니은식을 아까 말했던 대로 나누기 방식으로 연립을 해서 AB를 없애겠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RS의 4제곱이고 여기는 제곱이니까 아무래도 차수가 높은 니은에서 이 두 번째 식 니은에서 기억을 나눠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니은식에서 기억을 나눠주면은 뭐 암산이 가능한 분은 암산을 하시고 선생님은 암산이 힘들 경우 일일이 적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식을 나눠주면은 AB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여기는 RS의 전체 제곱만 남겠죠. 따라서 RS의 전체 제곱은 2가 됩니다. 사실 여기도 RS의 제곱 형태를 세제곱 해주면 되니까 RS의 제곱을 구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자, 구했죠. 자, 그 다음에 이 식을 뭐 리을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2단계 AB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AB와 RS가 둘 다 들어가는 식 중에 제일 만만한 식 기억에다가 이렇게 기억에다가 RS 제곱에 우리가 구한 값, 즉 2를 대입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가 2니까 AB 값은 얼마?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최종적으로 3단계에 답을 구합시다. 우리가 구하고 싶은 A9 곱하기 B9는 AB에다가 RS의 8제곱을 곱하면 되거든요. 자, AB 값은 우리가 알고 있고 RS의 8제곱도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RS의 전체 제곱의 몇 제곱이다? 4제곱이죠. 왜냐면 이렇게 두 개 곱해서 8이 돼야 되니까 여기다가 내가 아는 값을 다 대입을 해주면 4 곱하기 지금 우리 여기는 미음이랑 리을을 대입을 하는 겁니다. 자, 4 곱하기 2의 4제곱 따라서 4 곱하기 16이니까 답은 64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3개의 숫자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일단 등비 중항 느낌이 조금 나고요. 등비 중항의 전형적인 문제 시작 패턴이죠. 그리고 요 식을 간단히 한 값을 고르라는 그러한 문제입니다. 로그가 등장했어요. 오랜만에 지난 시험 범위인. 그래서 로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이 생각이 나는 그 복습이 된 상태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될 텐데 일단 관련된 내용을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식은 지금 로그끼리 더한 건데 하나는 밑이 A이고 하나는 밑이 C입니다. 이게 로그의 덧셈은 지금처럼 로그끼리 더하는 경우는 우리 교과서 26쪽에서 배웠는데 밑은 그대로 두고 여기 있는 진수끼리 뭐 할 수 있다라고 했냐면은 곱할 수 있다라고 배웠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것은 이제 더하는 두 개의 로그가 밑이 같을 때 밑이 같을 때 두 로그를 더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 밑이 다른데 지금처럼 이거를 갖다가 뭐 진수끼리 곱해서 x제곱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밑은 서로 다른데 뭐가 똑같냐면은 여기가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x를 어떻게 밑으로 좀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지난 시험 범위라서 그렇게 자세하게는 얘기 못 하겠습니다만은. 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수를 밑으로 만들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로그의 밑 변환 공식이었죠.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은 로그 A에 B라는 이제 로그가 있을 때 나는 밑을 C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 분수꼴을 만들고 분자분모를 모두 로그 C로 이렇게 해둔 다음에 여기 있는 이 A는 분모의 진수로, 이 B는 분자의 진수로 보내는 방법이 있었고, 여기에서 파생된 공식이 로그 A의 B는 자, 밑을 B로 변환을 시키면 로그 B의 A분의 1이 된다. 이게 이제 여기서 파생되는 공식이었죠. 무슨 말이냐면 밑과 진수를 위치를 바꾸고, 지금 보니까 위치가 바뀐 게 보이죠? A, B. 위치를 바꾸면은 이렇게 역수 처리하면 된다. 즉 한마디로 내가 로그 3에 5가 있는데 밑을 5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역수를 취해주고 여기는 3하고 5하고 자리를 바꾸면 된다는 거지. 그런 거를 배웠었어요. 자, 이거는 수능 칠 때까지 모든 단원에서 이렇게 불시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분자 분모를 바꿀 거예요. 역수를 취하면서. 이미 역수가 되어 있으니까 역수를 취하면 도로 1이 없어지겠지. 분자가 없어지겠지. 그래서 로그 x의 a가 되고, 자, 얘도 밑을 바꾸면은 로그 x의 b가 되어서 이제는 밑이 통일이 돼서 뭘 할 수 있다? 진수끼리 곱할 수 있죠. 그래서 주어진 식은 사실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서 더 간단히 할 수 없죠. 그래서 보기에 답이 있나 보니까 보기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미안합니다. 이거 B가 아니고 C죠. 여기도 C죠. 여기 C. 그래서 더 간단히 할 수 없는데 지금 보기를 보니까 죄다 B가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B가 없는데, 그래서 여기는 A와 C를 어떻게 B에 관한 식으로 바꾸면은 1, 2, 3, 4, 5번 중에 정답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C랑 B에 관한 관계식은 어디서 우리가 아직 처리를 안 한 이 부분에서 얻어내면 되겠죠. 자, 등비 중한 관련 내용 복습 한번 해봅시다.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을 이룰 때 B는 양쪽 끝에 있는 이 A와 C의 등비 중항이라고 하고, 등비 중항을 구하는 방법은 가운데 걸 제곱해서 양쪽 끝에 2개 곱한 것과 같다. 이제 요 공식으로 등비 중항을 구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지금 A, B, C가 순서대로 등비 수열이니까 가운데 걸 제곱하면은 뭐가 된다? 양쪽 끝에 있는 거 2개 곱한 게 된다. 이제 A와 B의 관계식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우리가 없애고 싶은 AC가 여기 딱 있죠. 그러면 AC 자리에 뭘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 B의 제곱을 집어넣어 주면 되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답인가 보다 보니까 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간단하게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배웠던 이거 거의 뭐 로그 문제 같은데, 로그에 관한 성질을 하나만 더 복습을 해보면 이렇게 진수의 어떤 지수가 있으면 이 지수를 어떻게 할 수 있었더라? 로그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었더라. 요거 기억나죠? 이제 물론 전제 조건에 이 진수가 이미 0보다 크다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2를 어떻게 할 수 있다? 밖으로 끄집어낼 수 있다. 그러면은 2 로그 x의 b라고 할 수 있죠. 얘는 답에 있나 보니까 정확히 4번에 있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풀 때 하나, 둘, 셋, 4개의 문제 개념이 쓰였는데 사실상 로그에 관한 개념이 3개나 등장합니다. 그래서 로그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 또는 지수에 관한 기본적인 성질은 앞으로 1학기뿐만 아니라 2학기 때도 계속 등장하고 내년에도 계속 등장하니까 계속 복습을 해 두셔야 문제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수열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하면 SN의 식이 이러하다. 그리고 상수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AN은 첫째 항부터 등비 수열을 이루고요. K의 값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주인공이 SN 그리고 AN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SN과 AN 사이의 관계 개념이 떠오르셔야 되고, 등비 수열에 관한 문제니까 등비 수열의 일반항 표현도 알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복습을 밑에 거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항이 A이고 공비가 R인 등비 수열의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었죠.
이건 아주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을 테고, 자, 그 다음에 교과서 126쪽에서 배웠던 n번째 항까지의 합 그리고 일반항 사이의 관계, 이거 어떻게 구하더라? 자, an은 sn이 주어졌을 때 an은 어떻게 구하느냐? n 값이 1일 때는, 즉 a1은 그냥 s1과 똑같다는 논리로 첫 번째 항을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n 값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n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바로 그 앞에 항까지의 합을 뺀 것과 같다. 요 개념이었죠. 선생님, 그냥 이거 n이 1일 때도 sn에서 sn-을 빼면 안 됩니까? 자, n에다가 이 식에다가 n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a1은 s1-s0이 됩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항부터 0번째 항까지의 합이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편이라서 요 식은 n 값이 2 이상일 때만 쓰고 n 값이 1일 때는 그냥 s1 값으로 a1을 구하더라. 요 개념 아주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죠. 그게 이 문제에서 쓰일 것 같아요. 자, 5번 문제 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a1을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s1을 구하면 되죠. 그래서 이 식에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은 2에 1제곱 플러스 k 돼가지고 k 플러스 2가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k를 모르기 때문에 첫째 항이 얼마라고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이따 쓰일 것 같으니까 그냥 킵 해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n 값이 이번에는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2 이상일 때 일반항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구하더라? sn에서 sn-1을 빼는 방식으로 구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sn은 지금 2에 2n-1 플러스 k이고, 다음 마이너스 sn-1은 어떻게? 요 식의 n자리에다가 n-1만 대입해주면 되죠. 그러면 2 곱하기 2에 n자리에다가 n-1 대입해주면 이렇게 되죠. 심지어는 더 간단히 하면은 이렇게 치수 전개해주면은 2에 2n-3제곱 됩니다. 이거 좀 지워줄게요. 자, 그러면 k-k 없어지고 2에 2n-1제곱 마이너스 2에 2n-3제곱이 됩니다. 뭐가? an이. 자, 이제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번만 더 적어보면은 n이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an은 2에 2n-1제곱 마이너스 2에 2n-3제곱. 식이 엄연히 나왔어요. 근데 이것이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첫 번째 항부터. 이게 왜 등비수열이지? 자, 등비수열식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첫째 항과 공비의 어떤 몇 제곱을 곱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걸 지금 별표라고 할게요. 최대한 이 별표 모양으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하면은 첫째 항이나 공비가 뭔지가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얘는 지금 마이너스로 연결된 항이 지금 항이 두 개짜리인 식이고 얘는 항이 하나니까 어떻게 좀 묶어줘야 될 것 같죠? 그래서 묶어주겠습니다. 보니까 2에 2n-3 제곱으로 묶어주면 될 것 같죠? 그래서 2에 2n-3 제곱으로 묶어주면은 뒤에는 1이 되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왜냐면은 2의 제곱이 돼야 두 개 곱하면은 2에 2n-1 제곱 되니까. 그러면은 3을 앞에 적어주고 여기는 2n-3 제곱. 이것도 지금 최대한 요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서부터 조금 고난이도인데 2의 2n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으로 고쳐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죠. 그리고 여기도 최대한 n 앞에 숫자를 없애기 위해서 4의 n제곱으로 곱하고 얘는 이제 8분의 1이죠. 앞으로 빼가지고 8분의 3 곱하기 4의 n제곱. 이 모양하고 점점 비슷해지는 거 보이죠? 나는 여기를 -1로 만들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4의 -1제곱 한번 곱해주고 도로 4의 1제곱 도로 곱해주면 되지. 그치? 그리고 이제 여기를 정리하고 여기 4는 앞으로 좀 보내주면 2분의 3 곱하기 4의 n-1제곱 됩니다. 이게 정확히 a 곱하기 r의 n-1제곱 형태죠.
그래서 요렇게 만드는 식을 세련되게 이제 정리해 나가는 과정이 좀 힘들 수는 있는데 연습해두면 정말 유용하니까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에서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항이 2분의 3, 공비가 4인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n이 2보다 크거나 같으면 AN은 첫째 항이 2분의 3 그리고 공비가 4인 등비수열임을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 두 번째 항부터만 등비수열인 게 아니라 첫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이 식을 뭐도 만족해야 된다. 첫 번째 항도 만족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식에다가 n자리에다가 1을 대입을 해도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식에다가 1을 대입을 하면 이 식을 뭐 니은이라고 할게요. 니은에다가 n 이퀄 1을 대입을 하면 2분의 3 곱하기 1 2분의 3 되죠. 근데 아까 우리가 첫째 항을 뭐라고 구해놨더라? k 플러스 2라고 구해놨었잖아. 따라서 k 플러스 2는 얼마다? 2분의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 k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